안녕하세요. 아직 멀었죠. 발표를 맡은 조용우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저희 조가 선택한 피처들과 추출 방법, 모델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임계값 조정을 바탕으로 저희 조가 객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생각과 접근 방식,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실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거는 불필요한 칼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조는 칼럼들 중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거주 지역, 그리고 제거된 발치 개수를 제거하였고, 또한 중복된다고 생각한 성별, 신장과 체중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칼럼을 제외한 총 35가지의 칼럼을 바탕으로 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답변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보다 용이하도록 직접 매핑을 통해 이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나이의 경우 연령대로 나타나 있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심장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여 고연령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숫자를 부여하였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정도인 제너럴 헬스의 경우에는 엑설런트에 가장 높은 4점을 부여하고 내림차순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예스와 노가 세분화되어 있는 칼럼들이 몇 개 존재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예스와 노만 존재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치형 데이터의 결집값은 평균으로 처리한 다음 정규화 처리를 하는 파이프라인 코드와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결집값을 최빈값으로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여 종합적인 파이프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셀렉션입니다. 저희 조가 피처 셀렉션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델과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 접근했던 방법은 가장 퍼블릭 스코어가 높았던 팀원의 칼럼을 그대로 사용하자였는데 그거는 별로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가 각자의 정보와 상식 그리고 뉴스 기사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칼럼들을 추가하고 제거를 하였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도가 높지가 않아서 그냥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자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가지 모델로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셀렉트 프롬 모델, 그리고 스텝와이즈, 그다음에 라쏘, 스텝와이즈에서 전진 선택법 등등 총 8가지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8가지의 총 피처 셀렉션 칼럼들을 뽑아냈습니다. 각자의 피처 셀렉션 모델로 저희가 직접 캐그를 올려봐서 퍼블릭 스코어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 0.59에서 0.6 사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8개의 피처 셀렉션 각기 다른 걸로 또 모델링 또 여러 개 가자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 피처 셀렉션을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8가지 모델로 돌린 것들의 칼럼들의 교집합으로 한번 모델링을 진행하자라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8개 모델을 교집합으로 하니까 너무 이 칼럼들이 12개밖에 추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LGBM 성능이 서로 0.6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이 12개의 데이터 칼럼은 데이터 전체를 대변하는 데 부족한다고 판단을 하여서 8개 교집합이 아니라 6개 모델을 교집합으로 진행을 하여서 총 18개의 피처를 뽑아내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추출한 총 18가지의 칼럼을 바탕으로 저희 조는 앙상블 기반의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본 모델을 PPT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총 6가지,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MLP, KNN, 랜덤 포레스트, LGBM 이렇게 6가지로 잡았고요. 다음으로 앙상블 모델을 총 4가지의 큰 툴로 잡아서 2단 스태킹, 소프트 보팅의 3단 스태킹, 일반 모델의 3단 스태킹, 그리고 그냥 소프트 보팅 기본 모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앙상블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진행한 거를 똑같이 또 저번에 피처 셀렉션과 동일하게 캐글에 올려서 퍼블릭 스코어를 확인을 해봤는데 0.61로 다시 성능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희가 약간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이 0.61에서 더 높아지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더 정확한 모델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이미 모델의 종류와 수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에 집중하자
생각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보자라는 목표로 랜덤 서치 CV와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추출을 목표로 하였지만 시간과 자원의 한계로 사실 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KNN의 경우에는 저희가 30시간 이상 코드를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되긴 하지만 시간 대비 성능 향상이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는 약간 미루고 다시 과정을 처음부터 복귀해보자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첫 단계인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재해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재해석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피처들을 추가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라벨 인코딩을 진행한 상태에서 LGBM으로 피처 중요도를 시각화하여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칼럼 10개를 추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제거한 발치 개수가 중요한 피처인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매핑 과정 역시 진행하였는데 매핑 과정은 앞서 발표드린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생략하고 셀리 바월즈 같은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넓고 22시간, 23시간 등 이상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장병 예방의 적정 수면 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이프라인 진행하였고요. 이후 데이터를 재해석하면서 심장병을 가진 환자, 즉 1로 분류된 데이터가 전체 트레인 데이터의 0.5%, 즉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불균형 데이터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과정을 복귀하여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과정에서 저희는 그리드 서치와 랜덤 서치 CV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성능이 0.8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경우에는 성능이 다시 0.6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여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고민하던 중에 저희 머신러닝 수업 코드를 한번 읽어보며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수업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드를 직접 사용을 해본 결과 캡 부스트의 기본 성능 모델과 그리고 캡 부스트 인계값을 조정한 모델 이렇게 총 두 가지의 ROC, AUC 스코어를 비교를 해봤는데 0.59랑 0.87로 인계값 조정한 캡 부스트가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앞서 사용했던 캡 부스트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의 확률 예측은 괜찮았는데 클래스 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인계값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인계값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계값 양성 예측 확률 분포도 이렇게 찾아보아서 이 양성 예측 확률된 분포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본 결과 0.2 이하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계값의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0.5로 하게 되면 사실 0.5 밑에 있는 것들이 다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인계값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인계값을 0.4부터 0.01까지 0.01 단위로 조정을 하여서 최적의 인계값인 0.2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퍼블릭 데이터에 대한 퍼블릭 스코어가 0.61에서 0.72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계값만 조정한다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불균형 데이터를 해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모트 기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여서 퍼블릭 스코어 점수 0.79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다시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피처 셀렉션을 통해 컬럼을 추출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거쳐서 최적의 모델을 뽑았으며 불균형 데이터인 심장병 컬럼을 인계값 조정과 스모트 기법을 통해 보완하여 코딩을 진행, 퍼블릭 스코어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인계값 조정과 스모트 기법을 통해 점수를 올릴 수는 있었지만 과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보니 즉 교차 검증이나 정교화, 모델의 복잡도 조정 등의 과정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페티션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전처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가장 싫어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전처리를 2번 진행을 하면서 전처리가 굉장히 복잡하구나 그리고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조는 아직 멀었수를 느끼면서 이 컴페티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